Hello，大家好，欢迎来到我的频道，我是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재밌고 신기했던 점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4G LTE 그런 신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처음으로 핸드폰 화면에 기다리는 그 동그란 점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냥 신세계였어요, 저한테는. 와, 진짜 5G 인터넷 속도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차원이 달랐던 인터넷 속도였어요. 물론 요새 중국에서도 뭐 4G도 잘 터지고 요새 5G도 똑같이 하고 있겠지만 6, 7년 전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인터넷 속도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차원이 다른 두 세상이었어요. 그러다가 방학 되면 저는 중국으로 가죠. 공항 도착하는 순간 스트레스는 진짜 오지게 받아요. 오랫동안 사라졌던 그 기다린 점 다시 돌아왔거든요. 물론 중국 친구들 저한테 야 그거는 중국 국토가 너무 넓어서 신호 기지국이 설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호가 잘 안 잡힌다, 속도가 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아요, 국토가 넓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세계 1위 인터넷 속도 나라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건 진짜로 제가 한국 와서 여태까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이었어요.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랑 명동 길거리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시청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당시 순간 이분들 진짜 너무 용자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이거는 합법적이고 누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면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데모를 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 많이 좋아져서 이거지. 옛날이었으면 진짜 지금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충격스러웠던 일이었어요. 왜냐면 아직도 저희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상상도 안 가는 일이거든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중국에서는 대통령 욕도 못한다면서요.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서 나라 대통령 이름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과 연결된다면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 그 사람의 이름도 입력 불가능하고 명확히 얘기하자면 그게 물론 저희 나라에서도 어이로운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니에요.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인터넷에서 하면 진짜로 IP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저희 나라 헌법에서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이 이 나라과 사회의 주인이자 그리고 헌법 규칙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한테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 제도의 핵심과 기본 원칙이다. 아니 진짜 그냥 빈말이잖아 이거는. 극장에서 개봉된 영화도 나라, 정치, 정부, 심지어 나라 대통령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비하, 비판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한국 영화 이런 제도 굉장히 불허했어요. 왜냐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관한 등급 제도가 없거든요. 오로지 개봉 가능, 개봉 불가능 이 두 가지로 나눠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정치, 정부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청소년 관람 불가 주제인 영화가 중국의 인터넷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사람들 많이 찾아봐요. 드라마 예능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오래전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이 따라하기도 하죠, 요새. 중국의 영화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 제도가 없어서 사실 많이 좀 아쉬워요. 영화 제작된 주제도 단순해지고 저희 나라에서도 좀 빨리 영화 등급 제도를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점인데요. 거의 모든 음식은
24시간 동안으로 배달로 주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놀랬습니다. 물론 요새 중국에서도 배달 업체들이 빠른 성장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6, 7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시점에 중국에서 새벽에 야식을 배달로 시킬 수 있다는 게 불가능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배달 문화가 저에게 엄청난 기억에 남았어요. 와우. 네. 그리고 한강 가보시면 막 사람들 배달 음식을 되게 많이 시켜 먹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명확한 집 주소 아니면 배달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신기했고요. 뭐 한강에서 이제 뭐 어디로 한강 어디로 갖다 주세요 이런 게 이제 신기하셨다는 네, 거죠. 그렇죠. 제가 한국 와서 느낀 건데요. 한국 사람은 보편적으로 매운 음식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일단 웬만한 음식에 청양고추가 들어가고 심지어 그냥 찍어 먹기도 해요. 청양고추를 그 매운 음식을. 그뿐만 아니라 불닭볶음면, 엽기 떡볶이 등 이런 굉장히 매운 음식들도 사람들 즐겨 먹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물론 저도 중국에서 호거, 마라탕 즐겨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봤는데 이 정도는 거의 껌 수준?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엽기 떡볶이를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요. 딱 한 입 먹고 아 이거 진짜 이거 먹을 수 없다. 사람으로서 먹기 힘든 음식이다 하고 그 한 입 먹고 지금까지 다시 엽기 떡볶이를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걸.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해장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꼭 해장국을 먹는 그런 식 문화가 있더라고요. 사실 초반에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국물 한 그릇으로 어떻게 그 속에 불편한 그 느낌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술을 마신 다음날은 매운 콩나물국 이런 걸 먹기 시작했고 확실히 위에 그 속쓰림감을 잡아주더라고요. 확실히 한국의 해장국이라는 게 좋아요. 집에서도 커피 먹고 회사에서도 커피 먹고 쉬는 시간에도 커피 먹고 친구 만나도 커피 먹고 밥 먹고도 커피 먹고 혼자 공부할 때도 커피 먹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르신이든 모든 한국 사람들 커피를 즐겨 마셔요. 근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뭔가 커피를 좀 여유를 즐기는 음료로 생각하고 그리고 성인들만 마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마다 주변에 꼭 커피숍 여러 군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는 항상 사람 많고 그만큼 한국의 커피 문화가 성숙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친구들이랑 강남역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 가는 도중에 역 주변에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한 줄로 서져 있는 게 처음 그 장면 봤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그 늦은 밤에 아무도 대화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줄 수 있을까? 많은 한국 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 저는 한국에 처음 왔고 그 부분에서 중국이랑 너무나도 큰 비교가 되니까 그냥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으로 진입할 때 누가 버스 승차문과 제일 가까우면 그게 승차 순서인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 문화가 근데 한국 와가지고 그런 장면 보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한국의 이런 질서 문화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PC방이든 노래방이든 미성년자는 무조건 출입 금지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어느 날에 친구들이랑 PC방 갔는데 딱 봐도 되게 어린 학생 친구들에서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는 된다. 미성년자 분들은 밤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처음에는 진짜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미성년자들은 성인 된 그날 밤 12시 땡 치면 바로 민증을 들고 PC방으로 많이 가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재밌고 인상 깊었던 점들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那我们下回再见了，拜拜。